변화하는 투자 패러다임을 읽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먼저 시장을 지배할 주제 두 가지, ESG와 공급망 재편, 이 두 가지를 꼽으셨습니다. 먼저 ESG, 왜 이걸 꼽으셨고? 어차피 보면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ESG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을 계속해서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적용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면 경제 전체에다가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시장뿐만 아니라 또 이 그 경제 이 부분들에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ESG에 계속해서 아무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급망 재편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아무튼 그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019년도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 무역 분쟁이었고 그게 기술 분쟁으로 번지고 그 다음에 그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로서 갔고 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거의 영향이 2022년도에 나타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분석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반도체 재고가 늘어나가지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매출 포지션이 4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죠.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 만나고 있는데 상위 300대 기업들의 경영 전략 1호가 ESG 경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경영 전략은 대략 한 2020년, 21년쯤에 채택이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경영 전략 1호였고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런 방향성은 22년, 23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ESG 경영 전략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주지해야 될 주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책 내용에 보면 특히 이제 성장주 투자를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책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 내용과 부합하게 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한 1억 원의 자금을 여윳돈을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그려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번 이것서부터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성향 자체가 주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저의 성향 자체가 주식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주식 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난 그래도 뭐 주식이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 이런 분들은 그냥 앞에서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주 이런 쪽에다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좋고요. 그것도 아니고 난 중간 정도에 있는데 아무튼 주식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무슨 뭐 현대차 이런 거 그거를 아무 때나 사시면 그건 뭐 안 되고요. 딱 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이거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는데 이런 정도까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 종목들을 같이 보니까 뭐 포스코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에 사시면은 그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손해를 크게 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식에 그러니까 내 투자의 성향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본인이 먼저 판단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가거나 뭐 이럴 때 아이고 이제 장 섰으니까 한번 가야지 이러면서 떨레떨레 쫓아서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형태가 계속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 주셨고요. 나를 먼저 정의하라. 나의 투자 성향을 좀 정의하고
정말 나의 투자 성향에 걸맞게 투자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배워왔는데 특히 시장에 계신 분이라고 제 표현을 해볼게요. 분들을 많이 배워왔는데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을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 듣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뭐 3프로TV 같은 데서도 22년 한 해 동안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왜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투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왜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완화의 시대일 때는 주식 담으라고 하는 게 좋은 조언이지만 긴축의 시대일 때는 주식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제안을 하느냐라고 제가 그 주식 오로지 주식 투자해야 된다. 무조건 주식은 해야 된다. 떨어질 때마다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인을 호명하지는 않았고 그런 투자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렸던 적이 있는데 처음 동지를 만난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 동지가 우리 센터장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제가 이 아우트로 공통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첫 번째가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김광석이 생각하는 이종우. 시장을 보는 눈. 저는 이제 눈을 계속 1시간여 동안 마주 바라보면서 어쩌면 너무 작지도 않고 또 한국인으로서 너무 크지도 않은 어쩌면 평범한 눈을 갖고 계시다. 저는 약간 평범한 눈은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시장을 보는 눈만큼은 정말 비범하시다. 그래요. 네, 그 DNA를 분리하시고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그 시장을 보는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시장을 보는 눈 어떻게? 아유 좋습니다. 아우트로 공통 질문에서 책을 통해 결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쭙는 건데요. 긴 글자가 안 됩니다. 10글자 이내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CG로 나갈 거기 때문에 10글자로 정리해 주신다면 주식 만만하게 보지 마라. 주식 만만하게 보지 마라. 예, 딱 10글자. 딱 10글자. 왜 이렇게 책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까? 나는 주식 시장이 사람들이 야 이거 도둑놈의 소굴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 것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뭐 그래가지고 해서 사람들을 마구 끌어들였다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그러면 자기 돈 없어지는 데에 감정 좋을 사람은 아무도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현실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대로 가감없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우리 책인싸 아우트로 공통 질문 나에게 시리즈가 3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나에게에는 센터장이라는 이 직함을 그 오랜 동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센터장이란 저한테 센터장이란 뒷걸음 치다가 맞은 로또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제가 가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증권회사에서 리서치를 하고 이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서 성과를 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저는 어떤 경우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성과를 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시리즈 2번째인데요. 책 제목처럼 넥스트 스텝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넥스트 스텝이란 20년 만의 결실이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운명을 건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만의 결실은 제가 20년 만에 책을 썼습니다. 네. 넥스 스텝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우리나라에 아무튼 2000년도 이럴 때에 그때 나오는 책들을 보니까 무슨 뭐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또 뭐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이렇게 꼭 알아야 될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기본적 분석에 관한 책을 썼죠. 그때 이제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이제 그걸 했었는데 그때는 잘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10몇 년 정도 지나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증보판을 한번 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통하는데 그때는 너무나 빨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과가 안 좋아서 에이씨 다시는 책 안 써. 이런 이제 그 하다가 이제 20년 만에 썼는데 네. 이번 책을 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책이 성과가 안 좋으면 추가적으로 책을 내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겠다. 해볼 만큼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뭐 내가 독자의 이 생각을 못 읽는 거니까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20년 만의 결실이고 한쪽은 운명을 걸고 아무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한 그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우리 센터장님의 넥스트 스텝은 베이비 스텝이 아니고 예.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도 아니고 울트라 스텝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향후의 그런 횡보가 예. 정말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우트로 질문입니다. 이 책인싸 1시간여 동안 저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느낀 이 책인싸 시리즈의 어떤 소감을 여쭙는 건데요. 나에게 책인싸란? 네. 우선은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도 그러니까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방송국도 다니고 유튜브도 다니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어디를 이제 가면 왠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는데 네.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이게 참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수님하고 또 이제 연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기쁜 건데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제가 앵커를 하고 할 때 쭉 나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아마 그때에 이게 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바뀌면서 회사의 정책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하고 이러는 얘기 그거 뭐 사람들이 그거 복잡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거 좀 이렇게 줄이고 종목 이런 거 가지고 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전화를 드려가지고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이게 참 대한민국의 그 경제방송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하게 보면 경제방송 보고 주식 투자하고 그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추천한다 그래가지고 그 종목을 사고 한다라고 하는 거 또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블룸버그나 이런 거를 보면요. 얼마나 거기에 고급되어 있는 그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증권방송 이런 거 한번 보면 정말 저거 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야 아무튼 교수님이 안 나오고 하셨을 때 참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튼 이렇게 다시 인연이 맺어져서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역시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책인싸 이 프로그램을 잘 이제 좋은 유익한 그 메시지로 이렇게 장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 올리면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